방사성 동위원소란 동위원소, 방사선 동위원소와 그 방사선을 내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대통령령이 지정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전부 다 방사성 동위원소와 지부하지 않고 핵 원료 또는 핵 연료는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기타 위원회가 지정한 물질 동안 제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제외사항을 두는 이유는 신고 또는 허가사항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되는 사항을 잘 알아놔야 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이라는 설계 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성 기기에 내장된 것입니다. 밑에 가면 내장되지 않은 설계 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것보다 더 완화된 기준입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연기 감지기 안에 내장된 것입니다. 이건 뒷면 또는 이를 열었을 때 방사능 표지가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또한 이게 방사능이 나오니 안 나오니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물주와 공급자 사이에 이걸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서면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책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설 또는 물품에 견고하게 방사선 동위원소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설계 승인 및 검사를 받은 시설 또는 물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뜻에 사용하는 방사선 핵종은 H3와 PM147. H3는 925g을 초과하지 않으니 이 이하 924부터 사용이 가능하겠죠. 접촉을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접촉 가능 표면에 1μS/h 이하, 그리고 이를 사용하는 인간은 10μS/를 미만이어야 합니다. 접촉 가능 표면 선량은 이하, 사람은 미만입니다. PM147은 3기가베크리만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설계 승인을 받지 않고 검사를 받지 않은 방사선 기기에 내장된 방사선 동위원소의 예입니다. 저희가 잘 사용하는 게지 또는 지시계입니다. 이는 접촉 가능 표면에 1μS/h 이하이어야 되고 발광도료에 접촉이 어려워야 됩니다. 발광도료에서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접촉이 어려워야 됩니다. 그리고 별표 5의 3란에 100kBq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법령 고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어떤 핵종에 대한 양에 대한 수량입니다. 이게 100kBq 미만이어야 되고 별표 5의 2란에 대한 3란이 50배 이하이어야 됩니다. 이는 단순하게 외우기 힘든 부분이니 암기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및 가스 기기에 내장된 방사성 동위원소도 마찬가지로 접촉 가능 표면 방사 선량률이 1μS/h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게 더 위험하니 아까 말했던 앞에 핵종 별표 5에 대한 3란에 대한 10kBq 미만, 별표 5에 대한 2란에 대한 3란이 100배 이하 더 많이 엄격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대에서 사용하는 방사선 핵종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H3, PM147, 리튬63, 아메리슘 241입니다. 이는 H3는 37기가베크릴, PM147는
3기가베크릴, 리튬 63은 1기가베크릴, 아모니슘 242는 9.25메가베크릴 이하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하라고 하니 이것부터 밑으로 쫙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방사선 기기를 떠나서 용도가 바뀝니다. 국제규격에 명시된 검교정련 선언입니다. 어떤 측정결을 검교정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게 밀봉된 상태로서 3.7 메가베크릴 이하, 별표 2분의 3의 10배 이하만 허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상 빠지지 않는 인체 진단용으로서 밀봉된 방사선 의약품 용도로 37kBq 이하로서 과립 형태인 것을 방사선 동위원소 제외합니다. 그리고 특수형 방사선 물질, 앞서는 밀봉된 방사선 물질이었는데 거기서 좀 더 강력해진 특수형 방사선 물질입니다. 이는 견고한 고체형이어야 합니다. 액체형 같은 경우는 막 퍼지기 때문에 고체형이어야 하고 캡슐에 봉입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사선 물질이 내장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알다시피 위원회의 기술 기준에 적합하여야 됩니다. 이게 적합하지 않는다면 사용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밀봉선언보다 더 강화된 특수형 방사선 물질이기 때문에 밀봉선의 기술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에 말하는 모든 기준에 접합을 해야 됩니다. 한 개라도 아닌 시 이건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최소 0.5cm 이상이어야 됩니다. 0.5cm 이상이란 말은 그보다 작아지면은 저희가 분실 시 찾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사용하기도 너무 어렵고. 근데 이것 또한 특수형이다 보니까 무조건 0.5cm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리고 캡슐에 봉인된 거는 캡슐 파손 시에만 개봉이 되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자기 혼자 열려버리면은 그거는 캡슐에 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형 방사선 물질이라는 취급 기준이 또 따로 있는데 거기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 취급 기준은 충격, 타격 또는 이게 구분이는 굽힘 시험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 시험, 열을 확 가했을 때 육륜되거나 분산되면 안 됩니다. 이건 이게를 왜 하냐면은 상온, 날씨가 더워지나 그때도 육륜되거나 분산되어 버린다면 대대적인 방사선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는 누출 평가 시험 이후에 물의 방사능이 2kB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밀봉된 방사선 동위요소는 200베크인 거에 비해 이거는 10배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위 기준, 밀봉된 방사선 동위원소 기준과 특수형 방사선 물질의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합니다.